안녕하세요. 반주입니다. 오늘은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0시 10분입니다. 그냥 12시 넘기 전에 그냥 남기고 있어요. 오늘은 어제 6시 넘어서 잠들어서 7시쯤 잠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늘 그 항생제가 오늘 것까지밖에 없어갖고 내일 처음 쉴 것까지 있었나? 그래서 이걸 그만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병원 갔다 와야 해서 목이 좀 아프고 아직.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다 왔어요. 한 12시쯤에. 한 5시간 잤나요? 4~5시간 잔 것 같네요. 토요일인데도. 그래도 오늘 좀 일찍 자볼까 해서 낮잠 안 자고 그냥 빈둥댔습니다. 뭐 했는지는 모르겠네요. 그냥 밥 먹었고 지금 거실이 난장판이에요. 그 서랍에 있는 것들 꺼내서 정리 한번 해보려고 다 꺼내만 놓고 정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침대 밑에 서랍과 이쪽에 서랍과 약간 바꾸려고 하다가 다 밖으로만 나와버리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그냥 천천히 해야죠. 스트레스 안 받고 부담 안 갖고 하나씩 완벽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스트레스 안 받고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요새 많은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. 그걸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니까. 그러니까 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진 않아요. 근데 받을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는데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. 가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안 와도 되는 그 자연스러움이 되게 부러운데 저는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주변에서 뭐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날카로워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차피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지 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.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 성격상 남들은 그걸로 별로 예민해하지 않고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상대분들이 저한테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일단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 자체 맞춰주고 싶어도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. 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렇거든요. 저도 제가 화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상대한테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게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. 예민할 수 있다는 것,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자체를 생각조차 못 해보는 것들. 그래서 제가 하는 실수가 있듯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좀 하여튼 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이렇게 그렇다고 감정선이 되게 디테일하고 뭐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아니라 섬세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런 편은 아닌데 그러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예민하다기보다는 지랄 맞은 성격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포인트가 조금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은.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무뎌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죠.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죠? 아까
스트레스 얘기하다가. 가끔 있잖아. 저는 자유로운 여행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피처럼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이유가 피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.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. 원래 성격이 자유롭지 못하니까. 아닌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자유로운 거예요. 그냥 숨 쉬는데 자유로운 거예요. 그냥 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자유로운 거고, 저는 자유롭게 해야지 라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자유롭게 가능한 거고, 뭐 그런 거죠. 근데 그렇듯이 자유를 좋아하고 또 가급적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고요. 노력하는 편이고, 왜냐면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멘탈을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막 붙어서 잘 이겨내지는 못할 것 같고, 그러한 상황들을 안 만드는 걸로 노력하죠. 진짜 안경 꼈어요. 집에 있는데 좀 어지러운 거야. 아침에 일어났는데. 그래갖고 이게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냥 안경 오늘 하루 종일 끼고 있었습니다. 집에서. 그럼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. 오늘은 덜 귀찮아 하려고, 귀찮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것들이 있어서 감사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이상하게, 근데 지난주도 좀 요즘 좀 되긴 했지만 집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, 슈퍼를 가더라도 만약에 쉬는 날 슈퍼를 가다가 어쨌든 집 밖을 나가면 무조건 그냥 귀찮아서 안 씻는 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집 밖을 나가면 무조건 샤워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그러고 나가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. 뭘 해도 일단은 문손잡이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샤워부터 떠오르는 거죠. 그럼 일어나서 샤워하고 하고, 또 오늘같이 잠 몇 시간 못 잔 날은 그걸 다 할 생각하면 그냥 다 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샤워하기 귀찮아서 그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병을 안 가버린다든가, 그게 싫어서 슈퍼를 안 간다든가. 그러니까 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가 싫어서 주를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, 원래는 뭐 날 때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한다, 이거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패턴을 만든다고 만든 건데 그게 오히려 다른 걸 발목을 잡는 이런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죠.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, 그러니까 TV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일상에는 안 보고 식사할 때 정도만 TV를 본다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놨더니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좋게 하면 좋은데, 그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 TV를 본다 해서 계속 밥을 먹어서 밥 먹는 시간을 자꾸 늘리는 거죠. 배가 부른데도 뭘 좀 더 먹고 TV가 보고 싶어서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듯이. 그러니까 목적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나름의 만들어 온 패턴들이 그렇게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. 패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틴들이 좀 제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됐던 경우들이 있어서 요새는 그걸 좀 다시 깨는 과정인데, 제가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
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주로 생각하고 살았어서 나는 진짜 뭘 원하는지 그런 거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,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, 이런 것들만 있었어서 정작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요. 그때 뭐 이게 저겠죠 뭐.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. 그래도 제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알 거예요. 그때그때 제 감정은 아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것뿐이죠. 어떤 사람인지.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? 아, 아무튼. 그래서 지금은 제 삶을 그리고 제 기준들을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거에 뭐 목표까지는 아니고 노력보단 그냥 그쪽으로 약간 생각 중이에요. 방향을.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살았거나 남들이 보면 친구들이 보면 웃길 거예요. 충분히 느슨해 막 이럴 텐데 그 느슨함도 그 밸런스 잘 맞는 느슨함은 편안함을 주는데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느슨함들이 있잖아요. 그거는 느슨하려고 느슨한 게 아니라 땡겨져야 되는데 미루고 귀찮아서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지내는 거지. 그 느슨함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 상황은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. 해야 되는 걸 미루고 막 이렇게 해서 늘어져 있는 거지. 그 느슨한 이 편안함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뤄놓은 것들은 빨리 하되 다 처리하되 A를 하기 전에 꼭 이걸 먼저 해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탁탁탁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할 필요는 없어. 그냥 하다가 좀 아니면 말고 하자. 근데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되게 킨시한테 약간 요새 그런 것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요새 진짜 단어 선택이 안 돼요. 지금 이거 녹화 레코딩 한 거 봐도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이 딱 적합한 단어들이 선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한데 어휘가 너무 떨어져서 아쉽네요. 조금은 정리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지도. 혼자 온다고 너무 막 말을 그냥 막 뱉어내고서 그런가. 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왜 그냥 한 거에 대한 감사라는 게 뭐였냐면 원래 같으면 한번 뭐 슈퍼를 가면은 슈퍼 나갈 때 쓰레기 버릴 것도 나갈 때 한 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막 다 생각하고 그거 막 뭐 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약국 갔다가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 들어올 때 슈퍼를 들릴까 하다가 일단 올라오고 그 다음에 슈퍼에 그래도 계란 살까 그럼 사러 가자 하고 다시 나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이소도 좀 이따 그냥 아무거나 사러 갔다 오고 되게 별거 아닌데 제가 진짜 이렇게 한 게 거의 없거든요. 왜냐면 한 번 나갔을 때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탁탁탁 정해놓고 하는 편이지 다시 나가는 경우는 진짜 뭘 까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 다시 그게 꼭 먹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걸 왜 아까 안 샀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지. 그냥 편한 마음으로 또 갔다 오지 뭐 이런 느낌이 없는데 오늘은 일부러 약간 그런 느낌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나갔다. 이게 뭐 제 앞에 슈퍼 나갔다 오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먹고 나가야 돼? 약간 이런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한 번 나갈 때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나갈 때 이걸 뭐 얼마나 뭐 효율적으로 하려고 뭘 챙기고 이거는 뭐 쓰레기냐에다 버리고 뭘 하고
그 시간에 그냥 움직여. 제발 좀 그냥 좀 하자. 물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, 딱딱딱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고,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때그때 빨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없지도 않은 상태고,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나? 여튼 그래서 그냥 슈퍼랑 다이소랑 왔다 갔다 한 제 자신에 좀 잘했다 은정아 약간 이런 거 그랬습니다. 슈퍼 갔다고 마음으로서 슈퍼 그냥 갔다 왔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여튼 그래요. 첫 번째 감사한 거는 한 걸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좀 했다.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오늘 좀 덜 아팠음에 감사하고요. 세 번째 감사한 거는요. 어머니께서도 오늘 무사히 집에서 잘 좋은 시간 보내셔서 감사해요.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니 깨셨을 시간에 제가 잠이 들었으니까 근데 어머니랑 이제 가족이 단톡에서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잠든 지 몇 시간이 안 된 채로 만약 9시나 이럴 때 연락이 오면 한두 시간 만에 다시 깨야 되니까 저 이제 자요 그래서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놓고 잤는데 그 아침 한 11시쯤에 일어나갖고 톡을 남겼는데 어머니가 그때도 안 읽으시더니 그래서 그냥 낮잠 좀 주무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서 그쯤에 좀 종종 주무셔서 새벽기도 갔다 오셨고 식사하시고 좀 주무시거든요.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한 3시가 돼도 톡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주무실 때 전화 안 받으시긴 하니까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2시, 3시 넘어가니까 30분, 15분 간격, 막 5분 간격으로 이제 약간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전화 계속 하다가 그냥 집에 가볼까? 어머니 댁 가볼까? 언니는 이제 가족이랑 가평여행 가 있어서 근데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간이면 일어나셨을 시간인데 싶고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노시나? 왜냐면 일어나셨으면 제가 요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걱정돼서 분명 핸드폰을 보셨을 거예요. 제가 오늘은 몸이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이상해서 진동은 잘 못 들으시지만 제가 생각나서 분명히 전화를 하려고 한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드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. 집에 이제 5시까지만 기다렸다가 연락 없으면은 어머니 댁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5시까지 기다리는데도 5분 10분이 약간씩 조바심이 나는 거죠. 그냥 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. 잤어. 좀 전화했어. 전화가 많이 와 있네.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이랬는데 탁 전화 오면서 울리자마자 받아서 마음이 좋아졌죠. 그러니까 가기가 귀찮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서로 이제 그렇게까지 그랬어라는 거를 갔는데 만약에 어머니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너 왜 왔어요? 그럼 또 어머니가 엄청 미안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안 가려고 조금 최대한 애를 쓰긴 했는데 물론 가는 것도 귀찮긴 하죠. 근데 그 시점에서는 마음이 엄청 불안한 상태니까 사실 가는 게 속편하거든요. 갔다 와서 확인되는 게.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감정 걱정되더라도 조금은 서로 믿고 괜찮아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. 제가 있고 어머 전화 안 왔고 뭐 그랬어 했더니 어머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왜 전화 안 받지? 왜 이렇게 오래 자지 싶었다 했더니 엄마도 그래 전화 안 받으면 걱정되지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제가 한 톡을 한 1시간인가 안 읽으니까
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프다 쓰러진 건 아닌가 막 이런 게 걱정이 되셨대요. 가봐야 되나 뭐 연락해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도 어머니도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. 일단 전화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인내심이 너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안 하셨대요. 그렇게 생각하신 줄 몰랐는데 나중에 톡 봤더니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제가 아마 읽었을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, 그래서 이제 엄마랑도 서로 그 얘기를 했죠. 그래 엄마 우리 둘 다 서로 그러니까 저 진짜 옛날에는 막 하루 종일 안 읽고 막 이래도 원래 답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돼버리셨고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셨는데, 어머니도 이제 어제 걱정하신 거는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어머니 연락에는 거의 바로바로 항상 답을 하다 보니 진짜 회의 중일 때처럼나 아니면 아예 못 봤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바쁜 순간에도 바로바로 답장을 하려고는 하거든요. 짧게라도.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제가 바로 답을 할 성격이라는 걸 아니까, 근데 성격이 완전 바뀐 거죠. 30대 중반까지는 온통 엄마의 연락만 있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마냥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. 놀러를 가도 여행을 가도 애가 도착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또 맨날 며칠이고 근데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. 그렇게.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속 제 생각을 하신 거고,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집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. 생각을 했으면은 그랬을 텐데 온통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랬는데 여튼 또 이제는 잘 연락을 드리는데 오히려 그랬더니 서로 잠깐만 연락이 안 돼도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어머니도 어제 연락 전화하려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서로 연락은 잘하자. 그런 것도 그래도 연락은 서로 잘하자. 대신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거 아니고 몇 시간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자나 보다 아니면 못 봤나 보다 하고 조금 서로를 믿고 그렇게 하자.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. 그러니까 뭐 불안이라는 표현 쓰진 않았지만,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냥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근데 여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제 더 엄마한테 가려고 했던 게 그렇게 막 불안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집 정리해서 괜찮아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더 불안 좀 오히려 이상한 거야. 몇 시간 연락 안 됐다고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괜찮아, 이제 5시까지 연락 안 되면 그때 가지 뭐. 5시면은 그래도 한 6시간 가까이 전화가 안 되는 거니까 연락이 안 된 거니까 그 정도 되면 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청소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손을 탁 베면서 피가 나는데 갑자기 확 더 불안해지는 거죠. 그랬었는데 엄마한테 딱 전화 오자마자 갑자기 싹 바뀌었어요. 그 무드가 탁 변환이 됐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 사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원효대사의 해골물 약간 이런 느낌. 기독교인데 그런 처럼 실제 현실에서 무언가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고 잘 지내고 계셔를 알므로 인해서
모든 나머지 상황은 똑같았는데 그 엄청난 불안감과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그 흔들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? 안정되지 못한 뭐 그런 게 불안이라고 했지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표현이 이거 생각이 안 나.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가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가 어머니께서 잘 계시다는 거 그냥 그냥 낮잠 자고 이제 일어났어라는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되게 편안해지는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다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긴 해요. 행복은 하여튼 그래서 더더욱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고 근데 크다고 생각하고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신경 쓰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면 웃어 넘기면 또 웃어 넘겨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애기들 다쳤을 때 조카 넘어졌을 때 그랬거든요. 조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맨날 안 넘어지게 막 바로 쫓아다니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잡고 막 이랬는데 어디 앉아있다 탁 튀어나가면서 바로 걸려갖고 넘어지면서 쌍코피가 난 거예요. 근데 저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제가 패닉 상태가 조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조카한테 딱 넘어졌는데 이러는데 안 울었거든요 얘가. 근데 제가 어떻게 괜찮아 하자마자 얘가 저를 보고 그 다음 제가 패닉이 빠지니까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막 안고 막 제 자켓으로 닦고 근데 솔직히 쌍코피는 코피 너무 진짜 이라도 나가는 줄 알고 와 너무 놀랐고 근데 이제 병원 데리고 가려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언니는 차분하게 뭐 눈이 찔린다던가 열이 많이 오른다던가 이런 건 진짜 위험한데 그런 거 아니면은 넘어져서 이런 건 괜찮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가 깨지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언니가 오히려 저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그때 조카를 보면서 알았어요. 이 아이는 물론 넘어져서 아프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보호자인 제가 놀래는 걸 보면서 더 놀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 조카도 어린 나이지만 많이 넘어져 본 거지.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곧 나을 거라는 걸 아는데 알 텐데 그래서 그냥 괜찮아 그러면 지금 아프고 말 거야 라는 약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인 제가 막 너무 심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호자이기도 해야 하니까 그냥 사실 괜찮아 하면 다 별거 아니거든요. 물론 별거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싶고 아무것도 더 나은 걸 갖고 싶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못 갖게 될 거야 하니까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엄청 큰 실패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뭐 인생에 그거 다 큰 의미 없어 라고 하면 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또 별거 아닌 거라서 조금 제 마음을 조금 담대하고 담담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그거 좀 잘 되는 편이었는데 사실 제 요 몇 년간에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어떤 느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자였잖아요.
그러니까 그냥 진짜 왜 지랄 맞다고 생각하냐면 저를 퍼즐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그냥 다 찍고 다 망가뜨리고 다시 하고 싶은 느낌.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러다 보니 제대로 퍼즐을 하나를 다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느낌. 그러니까 스케치에 그림을 하나 그려도 뭐라도 하나 살짝 탁 생기면 다 찍고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약간 이래야 되는 성격. 그러니까 결벽증이나 이런 것보다 강박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완벽, 결과의 완벽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찝찝함들을 뭐만 생기면 다 없애고 다시 하고 싶어하는 아마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왜냐면 방금 요거 때문에 내가 이 결과가 망쳐질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기인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하나 기분 나쁜 게 딱 생기면 이제 이건 다 재수없을 것만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냥 탁 싫어지고 그래서 뭐 제 의미 실제 자체의 의미보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 맞출 수 있는 퍼즐 아마 좀 계속 끝에만 맞춰가고 다시 흐트리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래도 어쨌든 좀 잘 맞춰있는 퍼즐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전체는 안 맞춰있지만 되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정립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몸의 루틴 같은 건 게을러갖고 뭘 하지를 잘 않는데 정신적 루틴이 엄청나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스스로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왜냐면 미리 그 상황에 가면은 객관적일 수도 없고 현명한 판단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생각한 것도 좋아하고 이럴 땐 어떤 식으로 했고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놓고 그에 따라서 많이 행동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립이 돼 있었는데 근래 몇 년간에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엎어놓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스케치북에 뭐 조금만 이렇게 돼 있어도 아니면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림 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싶어하는 성격인데 거기에 모든 걸 다 엎질러 놓은 느낌. 근데 찢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기분이랄까.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것 같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었어요.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항상 다 지우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다 찢어버리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그런 걸 연습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. 지운다고 지워지는 상처도 아니고 어릴 때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를 스스로 이제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회피하는 본능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 살다 보면 맞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하필 이것저것 좀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라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있는
그런 모습 있잖아요. 막 책장 이거 보고 다 쏟아져 내서 막 다 엉망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백지부터 시작할 수 없으니 하나씩 꽂든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법을 좀 배워가는. 근데 자꾸 숨이 잘 안 쉬어져요. 숨이 너무 답답한 느낌.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엉망진창인 것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. 거기서부터 하나씩 치우는 법도. 생각보다 길게 남겼네요. 여튼 오늘 감사한 거 3가지는 다 한 것 같고요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